자, 그럼 일단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를 제일 먼저 그려볼까요? 자, 데이를 X축으로 놓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Y축에다 놓으면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PLT라고 하시고요. 선그래프 플롯을 써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2번에서 데이를 X축 좌표, 데이터 프레임 2번에서 하이닉스라고 하는 변수를 Y축 좌표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 동그라미 직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례를 표시하기로 했죠. 범례 표시하기 위해서는 레이블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이닉스 이렇게 쓸까요? 자, 일단 범례가 보이려면 레전드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show를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1일부터 15일까지고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범례에 표시한 부분 보시면은요. 선 모양과 그 다음에 마커의 모양이 함께 범례에 표시가 되고 있죠. 보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삼성이었죠. 삼성을 그려볼까요? 플롯 함수를 한번 더 써주시면 돼요. X축은 똑같은 날짜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Y축은 성이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면 되죠. 자, RGB, G, 그린으로 할게요. 사각형으로 할까요? 스퀘어, S가 스퀘어고요. 어, 대쉬 라인으로 할까요? 대쉬 라인. 네. 그리고 레이블은 여기는 3, 성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뭐 오르락 내리락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범례가 이번에 위치가 여기로 바뀌었네요. 예, 레전드는 그 범례를 표시하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를 찾아요. 뭐 여기가 빈 공간이 많은지 아니면 이쪽에 빈 공간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대시 라인이면서 그 다음에 마커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그 삼성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NDVI죠. PLT.plot 데이터 프레임 2번 데이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2번 NVD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십자가 모양으로 할까요? 마커를 더하기 모양. 그다음 점선으로 해볼까요? 어, 레이블 NVD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파란색이면서 점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있죠. 파란색이면서 점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커는 플러스 기호 모양으로 마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사실 진짜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세 개를 한꺼번에 쓴다라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하나는 위쪽으로 이렇게 되고 하나는 그 아래쪽에 있고 뭐 이런다면은 좀 모양이 보기가 좋았겠죠. 난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여기에 두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할 것 같아요. X 레이블 데이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Y 레이블. 근데 Y 레이블은 빨간색은 삼성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 초록색이 삼성이죠. 빨간색이 하이닉스, 초록색이 삼성, 파란색이 하이닉스니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마 세 개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프라이스 뭐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죠. 뭐 요거는 그냥 그 사실은 데이터 프레임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나타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그 다음에 삼성이 움직이는
그리고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셨습니까? 어, 가로를 좀 길게 만들고 싶으시면은요, 여기다가 어, PLT 점 피겨 이렇게 하면 피겨 객체를 자동으로 만들잖아요. 여기에다가 피겨 사이즈 그래서 가로 길이를 길게, 세로 길이를 짧게 어, 피겨죠, 피겨. 이렇게 하면 가로 길이를 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겨 이 그래프에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피겨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피겨가 담당하는 거니까 피겨 객체를 직접 생성하시면 돼요. 생성하시면서 피겨 사이즈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크기를 변경하실 수도 있으세요. 나머지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는 파이플런 모듈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아까보다는 조금 낫죠?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좁게 그린 것보다는 넓게 그린 게 조금 더 보기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그다음에 참고로 그 색깔 종류들 있죠. 색깔 이름들 뭐 RGB 같은 경우야 레드, 그린, 블루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색깔 이름들은 뭐 많이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일반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이름들 말고 어떤 이름들을 우리가 컬러에다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뭐 구글에서 HTML 컬러 네임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HTML 컬러 네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 알려줄 거예요.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줄 텐데 제가 많이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여기 W3 Schools.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W3 Schools.에 보시면 HTML 컬러 이름들을 정리한 게 있어요. 여기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요.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색깔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름들 있죠. 여기 있는 이름들은 파이썬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뭐 앨리스 블루, 아쿠아 이게 이런 색깔이 아쿠아라는 색깔인가 봐요. 이런 색깔은 베이지라는 색깔이고요. 여기는 브라운이라고 하는 색깔이고 이게 블루라고 하는 색깔이고요. 예, 크림슨이라고 하는 색깔이고요. 다크 블루가 있고 사이언, 다크 사이언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고요. 다크 그레이라고 하는 색깔이 있고요. 요거는 다크 그레이는 스펠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GRAY 하고요. GREY 요거는 같은 색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영국식의 회색이냐 미국식의 회색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등등등 뭐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런 이름들에서 여러분들이 나 이 색깔이 마음에 드는데 뭐 예를 들면 라임 색깔이 마음에 드는데 아니면 라이트 살몬이라고 하는 색깔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그 이름 쓰시면 돼요. 그 이름 쓰시면 되고요. 이름들 밑에 샵 FFA07A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 값들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블루라는 색깔을 보시면 0000FF라고 이렇게 코드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색깔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색깔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6자리를 사용을 합니다. 어, 샵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 값이라는 의미고요. R, G, B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레드로 사용하는 값과 그 다음에 그린으로 사용하는 값, 블루로 사용하는 값을 각각 2자리씩 사용을 합니다. 2자리씩 사용을 하고요. 이거 16진수 표기법이에요. 각 자릿수의 의미는 16진수입니다. 16진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0부터
15까지가 1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십진수 체계를 사용을 하죠. 보통 십진수 체계에서는 0부터 9까지 숫자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죠. 그죠?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릿수가 올라가서 11부터 1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이렇게 9 다음에 자릿수가 하나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16진수라고 하는 거는 15까지가 1의 자릿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는 16부터가 1의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로는 11부터 15까지를 어떤 기호 하나로 나타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16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들하고요. A, B, C, D, E, F라고 하는 5개의 문자를 더 사용을 합니다. 6개의 문자를 더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A를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가 11, 12, 13, 14, 1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F 다음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1, 0이 되는 거예요. 1, 0. 그럼 마찬가지로 1, 0부터 1, F까지가 두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다시 자릿수가 올라가서 2, 0이 되는 거고요. 2, 0, 2, 1, 2, 2 이렇게 하면서 2, F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자릿수는 FF까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FF까지. 이게 16진수 체계고요. 16진수 체계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코드 값들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어 R이 두 자리인데 R이 전부 다 0으로 되어져 있죠. 그럼 레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린이 0, 0이잖아요. 그럼 그린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F는 최대값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FF. 음. 그래서 색깔이 블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레드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레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FF 0000이에요. 그린은요? 그린은 R, G,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블루는 R, G,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 레드와 그린과 블루를 적당하게 섞으면 이 세상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깔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죠. 삼원색이라 그러잖아요.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삼원색. 그래서 세 가지 색깔, 레드라고 하는 색깔과 그린이라고 하는 색깔과 블루라고 하는 색깔을 적당하게 합쳐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R, G, B가 전부 다 FF.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전부 FF로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색깔일까요? 이거 무슨 색깔일까요? 자, 제가 이거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빛의 삼원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빛. 자, 빛 중에서 빨간색 빛이 하나도 없어요. 초록색 빛도 하나도 없어요. 파란색 빛도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빛이 하나도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블랙이에요. 저 물감을 섞을 때랑 달라요. 그 색의 삼원색하고 빛의 삼원색은 다릅니다. RGB는 빛의 삼원색이에요. 마치 그 LED 조명등 섞은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RGB가 전부 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빨간색 빛도 없는 거고 초록색 빛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빛도 없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안 보이죠. 자, 그런데 모든 빛이 다 있어요.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거. 화이트. 흰색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흰색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세 가지 색깔이 다 골고루 섞여 있는 게 그게 그 흰색인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색깔이 같은 비율로 뭐 예를 들어서 뭐 AA, AA, AA 이런 식으로 골고루 섞여져 있으면 얘는 회색 계통이 돼요. 회색.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에 있는 색깔들. 숫자가 크면 클수록 밝은 회색이 되는 거고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를 들어서 01, 01, 01 이거는 빨간색이 1만큼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린도 1만큼만 있다는 얘기고요. 파란색도 1만큼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빛이 아주 조금씩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색은 회색인데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깔을 조합을 해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역 영역의 모든 색깔들을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것들은 얘네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랙이라고 하는 이름은 RGB의 조합이 빛이 하나도 없는 거, 블루라고 하는 거는 RGB 중에서 블루만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이름이 있는 색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도 보시면 회색 계통이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값 보세요. DC, DC, DC 이렇게 되어져 있죠. 레드, 그린, 블루가 동일한 비율로 섞여 있어요. 그죠? 동일한 비율로. 그래서 이런 회색 계열이고요. 옆에도 회색 계열인데 근데 얘는 약간 비율이 살짝 다르군요. F8, F8, FF. 저기 파란색이 살짝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회색이에요. 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없이, 보세요. 파란색 없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치면 노란색 계통이 되어버려요. 빨간색과 초록색 계통을 합치면 약간 노란색 계통이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가 컬러 이름들이고요. 컬러 이름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코드 값들은 또 아마도 캔버스? 캔버스는 아니고요. 그 코드 값 바꿔가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어딘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 코드 값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어떤 컬러가 되는지, 여긴가? 풀 HTML 컬러라고 되어 있군요. 여기 제일 위쪽에 링크가 하나 있네요. 레드, 옐로우, 사이언, 블루, 마그네타라는 색깔이고요. 여기 코드 값들이 있죠. 코드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거 16진수란 뜻이에요. 16진수로 색깔을 줄 수 있다.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있죠.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여기 값들을 바꿔보시면 돼요. 여기 값들을 바꿔보시면 여기 색깔들이 바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 요 제일 마지막에 이 헤딩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헤딩이라고 하는 부분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제가 00, 00, FF 그리고 run 이렇게 하면 여기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죠? 여기다가 초록색을 섞어볼까요? FF. 그러면 빨간색은 없고 초록색과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자, 이런 거는 이런 색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색깔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초록 색깔을 좀 줄이면, 뭐 예를 들어서 88 이런 식으로 초록 색깔을 줄이면 조금 더 파란색이 가까워지죠. 파란색이 가까워지고요. 반대로 여기를 초록 색깔을 맥스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을 좀 줄이면 초록 색깔에 가까워지죠. 숫자를 더 줄여볼까요? 여기를 뭐 55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 줄이게 되면 초록색에 조금 더 가까워지죠. 어? 미쳤나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RGB를 섞게 되면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다른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색깔들을 찾으셔가지고 선이나 마커의 색깔들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매트플러립에서 그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 그래프의 종류들 중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리고 데이터를 탐색할 때 많이 사용하는 종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그리고 선점도, 그리고 선그래프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매트 플러립. 어, 매트플러립 여기 보시면은요. 뭐 이그젬플을 먼저 볼게요. 이그젬플을 보시면 뭐 이렇게 이런 선그래프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막대 그래프도 이렇게 여러 개 그리는 게 나오죠. 이렇게 여러 개 그리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누적시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누적시키는 것도 있고 막대 그래프를 막대마다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는 것도 있고요. 핵 그래프라고 모자처럼 그린 그래프가 있다고도 하네요.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아까 우리가 그린 거랑 비슷하죠. 선점도랑 히스토그램 같이 그리는 거, 그죠? 이런 거 비슷하죠.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예제가 있어요. 예제가 있고 그 예제 이런 예제를 따라서 그리면 이런 예제를 따라서 그리면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아래쪽의 그래프를 그릴 때랑 위쪽의 그래프를 그릴 때랑 요 그 크기를 동일하게 했었죠. 동일하게 했었는데 파라미터가 있네요. width ratio, height ratio라고 하는 게 있군요. 그죠? 그죠? width ratio, height ratio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시면 여기는 함수가 조금 다르네요. 서브플러츠가 아니라 서브플럿 모자익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로 길이 비율, 세로 길이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모자이크처럼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모자이크처럼. 가운데 큰 거 하나 있고 위쪽 아래쪽에 요 비율을 4대 1, 4대 1로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모양 다르게 그릴 수도 있죠. 뭐 이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그리시면 될 거고요. 라인 그래프 같은 경우도요. 라인 그래프도 보시면 그냥 라인 그래프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라인 그래프의 아래쪽을 색깔을 칠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프 보시면은요.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한 게 플롯이었잖아요. 플롯. 맞아요? 플러스를 하면 그냥 라인 그래프, 선 그래프 그려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fill between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군요. fill은 채우다죠. 뭐뭐 사이를 채워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fill betwe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선 그래프를 그리는데 선 그래프의 아래쪽을 색깔로 채워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제를 그냥 여기 복사하는 아이콘도 있잖아요.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컬앱에 코드셀에다 붙여넣기 하시고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이용하면 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 음영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고, 뭐 컨투어를 그릴 수도 있고, 등등등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약간 파이 차트 비슷하게 그리는 것도 있군요.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파이 차트는 아니고요. 이것도 사실은 그 컨투어 그래프의 일종이긴 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나눠서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눠서 그릴 수도 있으시고, 어, 약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박스 플롯을 약간 좀 다르게 그린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박스 플롯의 색깔들을 안쪽에 색깔들을 채우는 방법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는 거는 박스 플롯으로 그리고요. 박스 플롯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아마 색깔인 것 같아요. 색깔을 채워라 라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페이스 컬러라고 하는 게 있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쪽을 채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재밌는 그래프가, 여기. 파이 차트. 기본적인 파이 차트를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파이 차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빈도수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좋아요. 남성, 여성 비율을 막대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죠?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리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이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쵸? 네. 마찬가지, 여기서는 보시면은요, 레이블이 4개가 있고요. 값이 4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함수만 사용하시면 되는군요. 그리고 뭐만 주면 된다? 요 4개의 값만 주면 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레이블은 언제 이용하는 거다? 레이블은 요 바깥에 써주는 거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파이 차트. 생각보다 파이 차트 그리기가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남성, 여성 여기 우리 그거 뭘로 하면 될까요? 밸류 카운트 하시면 되겠죠. 남성, 여성 밸류 카운트라고 하시면 값들은 values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우리가 레이블로 사용할 값들은 인덱스가 가지고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파이에다가 값은 values라고 주시면 되고요. 레이블스는 인덱스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파이 차트가 그려질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요일은 4개가 나오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4개가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마찬가지로 밸류 카운트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파이 차트도 어렵지 않게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파이 차트를 그리실 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는 단순하게 이 값들만 가지고서 요 파이의 크기를 결정을 한 거고요.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똑같은 값들이 있어요. 똑같은 값들이 있는데 여기는 레이블을 안쪽에다 그려놨네요. 그죠? 레이블을 안쪽에다 그렸습니다. 뭐 요렇게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바깥쪽에만 레이블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안쪽에다가도 레이블을 그릴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바깥쪽에다 그리려면 레이블 명시하면서 디스턴스를 주면 된다고 되어 있군요. 디스턴스는 여기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1보다 커지면 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 같고 얘네들을 또 이렇게 그 약간 원 모양으로 돌릴 수도 있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값들을 쓰는 게 아니라 값들을 쓰는 게 그 레이블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값을 쓸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똑같은 파이 차트인데 레이블을 뭘로 하겠다? 레이블을 밸류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레이블이 숫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되셨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파이 차트를 그려보실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이 차트들을 그려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브플러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엑시스를 여러 개의 엑시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로 모양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죠. 항상 같은 크기로만 서브플롯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크기를 다양하게 그리고 행과 열의 개수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그릴 수도 있다라고 예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들을 이용하시면 서브플롯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틱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틱은 그 축에 써주는 틱틱틱 써주는 게 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X축, Y축 두 군데 있을 수가 있겠죠. X틱, Y틱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틱을 표시할 때 여기 보시면은요. 특히나 그 카테고리 변수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에서 카테고리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자열들은 길잖아요. 얘네들을 그냥 가로로 표시를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문자열하고 오른쪽에는 문자열이 겹쳐서 보일 거예요. 겹쳐서 보이면 되게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글자들을 사선으로 표시했어요. 그쵸? 사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런 게 있네요. 엑시스, 팁, 파람. 그러니까 틱의 파라미터란 뜻이에요. 틱의 파라미터란 뜻이고 여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45도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45도 각도만큼 틱들을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든 틱이 아니라 X틱, X축에 있는 틱들만 45도로 돌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떻게 된 걸까요? 요렇게 돼야 될 게 45도 사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예제들만 찾아보셔도요. 예제들만 찾아보셔도 딱 결과, 이게 딱 내가 원하는 건데? 라는 그런 예제를 찾으시면 그 안쪽에 코드를 가보시면 돼요. 코드 가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는 그냥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인 것 뿐이에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데이터인 것 뿐이고요. 실제로 그리는 거는 막대 그래프 그리겠다. 막대 그래프에서 틱의 파라미터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Y축에 레이블을 써주겠다. Y축에 레이블이니까 여기를 써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PLT 보여주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제들만 보셔도요. 예제들만 보셔도 내가 어떤 거를 원하는 거다. 그 다음 텍스트 관련된 것들도 있네요. 텍스트나 레이블이나 애노테이션, 주석이란 뜻이겠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넣잖아요. 이거는 제목일 거예요. 여기는 Y 레이블일 거예요. 여기는 X 레이블일 거고요. 중간에 뭔가가 들어가 있군요. 자, 이런 것도 예제를 따라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자, 플롯 우리 수업 시간에 사용한 거죠. 타이틀 제목 써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제목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게 요 안쪽에 그려진 문자열이에요. 요 안쪽에 써진 문자예요. 텍스트에서 앞에 숫자 두 개가 있는데 이 숫자 두 개는 그 X좌표, Y좌표예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포지션. 그러니까 그 포지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지션은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으로 생각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X축으로 떨어져 있는 게 좀 많죠? Y축에서 떨어져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왼쪽 끝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위쪽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위치를 표시해 주면 돼요. 거기에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 숫자가 2, 0.65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써주는 게 이게 그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X 레이블이 요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레이블은 이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타이틀과 X 레이블과 Y 레이블은 다 말씀드렸던 거고 요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 중간에다가 텍스트를 넣으실 때에는 텍스트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그 실행된 결과를 보고요. 그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그 그래프에서 그 예제를 보시면은요. 어떤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그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요 숫자들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텍스트를 바꿔가면서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들을 저는 몇 가지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이 매트플러립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 효과들을 주면서 그래프들을 그리실 수가 있게 돼요. 있으세요?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그 문서나 예제를 보시는 연습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서나 예제를 보시는 연습들을 꼭 하시면서 그거를 따라 하시면서 아, 예제 중에서 이 코드가 이런 의미구나. 코드를 이렇게 바꾸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요거 하나를 바꾸려면 코드 중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매트플러립 사용법 중에서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알려드렸고요. 내일은 무엇을 할 거냐면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도 제가 한번 여기 그 홈페이지에 알려드렸던 적 있죠. 내일은 오늘과 거의 똑같은 작업들을 할 거예요. 뭐 박스 플롯도 그려보고 막대 그래프도 그려보고 히스토그램도 그려보고 선 그래프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그려볼 건데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비슷한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본과 매트플러립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매트플러립보다 훨씬 편리한 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